자, 오늘 아침엔 인테리어 관련주 좀 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지금까지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그죠? 금리 인상이라든가, 먼저 아파트 거래 절벽, 주택 거래 절벽,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들이 많이 안 되죠. 이제 부동산 시장에 좀 냉각기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집을 사야 되고, 새로운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시장들이 이제 주택 거래가, 살짝 없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크게 힘든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근간에 이제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안 그래도 좀 순환매 장세는 당연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 주택 거래량이 어떤 선반영되는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그런데 물론 주택 거래가 되게 먼저 바닥이기 때문에 특히 나라에서도 상당히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이제 또 특히나 꼽히는 3월이 오면, 그죠? 3월이 오면 실질적으로 또 이사철이기도 해요. 실적으로 해서. 이런 인테리어 주들에 대한 이런 이슈는 알겠는데, 과연 그러한 주식들이 내 계좌에 수익을 주는 게 중요하겠죠. 항상 주식은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과연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추세 전환은 해줬는지, 거래량은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살 만한 좋은 위치에 있는지, 이걸 먼저 판단해 놓고 뉴스를 봐야 되는 거고, 뉴스가 먼저 떴을 때 뉴스만 믿고 주식을 하게 되면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위치를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뉴스가 떴을 때는 항상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위치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인테리어 관련도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가구, NX, 벽산, 하츠, 대림, 비엔코, 현대리바트, 이건산업, 이건홀딩스, OIMIT, 한셉, LX아웃시스, 일신석재 이렇게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제가 어제 점검을 쭉 해봤는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떨어질 때 이 친구도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다 바닥권에 있어요. 바닥권에 있어서 과연 여기서부터 돌아나갈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일단은 주택 거래가 숨통이 트이게 되고 3월달이 다가오면 이사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수혜는 볼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건 있어요. 자, 첫 번째 한국 가구를 좀 보게 되면 일단 월봉의 위치를 봐야 되겠죠. 여기에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변곡점 가격이거든요. 이때가 20년도 2월 달에 5개월선 4,100원대인데 두 번 지켜졌어요. 두 번. 이렇게. 언제냐면 여기가 22년도 10월달, 그리고 이번 달에 지켜졌죠. 9월달인가? 10월달이네, 그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부터 이번 달에 저점인 4,000원대를 훼손하지 않으면 좋고, 주봉에서 보면 오순을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번에 명절이 끼긴 했는데, 요번 주에 오두선을 회복해 주게 되면 이 친구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조가 잡혀요. 즉, 최저점인 4,000원대 이탈하지 않으면 한국 가구는 지금부터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큰데, 일단 대량 거래 흔적이 별로 없죠. 의미 있는 거래량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바로 뛴다거나 뭐 이렇게 하긴 힘들어요. 물론, 원래 이럴 때 숨어 들어가서 빵 뛸 때 한번 차익 실현하고 눌러줄 때 또 사고 다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맞거든요. 저희가 사골이라고 하는데 오늘이라도 바로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주 작은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거래량이 좀 미비하죠. 그죠? 10만 주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한번 거래가 터진 다음에 들어가셔도 되고 굳이 지금부터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내가 지금 들어가면 최소한 보초병을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4,000원 이탈하게 되면 뭐 이렇게 손절한다든가 비중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아직 5개월선을 못 돌려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게 아니에요. 주식은 추세 전환과 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 마찬가지인 거고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항상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가 NX입니다. NX는 의미 있는 거래량은 살짝 터졌어요. 자, 월봉에서 보면 아직도 완벽히 우하향의 기조를 타고 있죠. 우하향기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코로나 때예요. 해대도 넘어져 지금 많이 떨어진 거예요. 단 이 친구는 재무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재무는 빵점이에요.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은 아까 알려드렸듯이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갑자기 막 12물량을 발행한다든가 어떤 BW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거는 주식이 늘어나는 모든 현상은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인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어쨌건 추세를 못 틀어줬는데 주봉에서는 오두선이 올려놨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자, 항상 월봉보다는 주봉이 빠르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봉의 오두선 가격이 825원이에요. 825원이 주봉에서 오두선 가격인데 앞에 의미 있는 대량 과당이 한번 빵 들어왔죠. 이게 너무 크진 않아도 돼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거래량보다는 거래량의 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의 크기라는 게 평소에만 500만 주, 600만 주 터지던 게 뭐 1000만 주 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평소에 뭐 만주, 2만 주 터지던 게 100만 주 이상 터져 나간다. 그럼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보다는 거래량의 크기가 중요하고, 이 거래량의 크기를 보는 법은 앞전에 있는 물량을 잡아 먹었느냐가 중요한데 엄연히 잘 잡아 먹었죠. 그럼 누군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NX는 지금부터 잘 모아 나가시면 돼요. 5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마지노선을 748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벽산인데, 벽산도 확실하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서 들어왔어요. 예전에 최저점을 찍었을 때 누군가가 한번 빵 실었죠. 뭔 얘기냐면 주식이 최저점을 찍으니까 어떤 세력들이 야, 너무 싼데? 한번 산 거죠. 가만히 냅둬놓고 이번에 또 빵 터졌죠. 뭔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 월봉에서 보면 다른 친구들은 5개월 선에 못 돌려놨지만 벽산은 올려놨죠. 이렇게 깔끔하게 올려놨어요. 뭐냐면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 이걸 해주고 있는 거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20선 위에 있죠. 아니, 우리나라 주식들이 대부분 지금 이제 그 20선 아래에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은 건데 20주선 위에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벽산은 언제 올려놨냐면 저번 주에 올려놨어요. 저번 주 올려놨고 이번 주에도 잘 지켜주고 있죠. 일봉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빵 터졌기 때문에 그냥 21선 같은 데까지 모아 나가시면 되고, 벽산의 위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 물려도 꾸준히 모아 나갔을 때 벽산은 우리 계좌의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크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뛰려면 이런 친구들이 빨리 뛸 확률이 훨씬 크다. 벽산을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자, 하츠를 볼까요? 하츠가 제일 빠를 것 같죠? 하츠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5개월선 위에 있죠. 물론 목표가 근처를 찍고 왔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20선 뚫어준 이때 날라갔거든요. 저번 주에 날라갔어요. 조금 애매한 게 조정이 세게 들어오면 이렇게 5선을 찍고 나간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매물대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둥그렇게 선 그리는 거 보시죠. 여기 요 자리.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매물대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캔들이 옆으로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다 변곡점이라고 하죠. 이런 게 각각의 매물대 역할을 하게 돼요. 주식이 맞고 떨어지는 자리를 보게 되면 정확히 저런 데를 맞고 떨어져요. 예전에 급등했을 때 이렇게 1월 10일 날 급등했을 때도 지금 제가 거는 자리 딱 맞고 떨어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뚫어준 자리는 다시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날 뚫어놓고 안 깨고 있죠. 앞으로도 여기만 안 깨면 돼요. 5,968원대, 즉 6,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하츠는 또 한 번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완벽한 거래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론 바로 뛸지 뭐 일주일 뒤에 뛸지 2주에 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다시 한번 뛸 확률이 크고, 벽산의 계열사 자체가 아마 그릴 거예요. 지금 엄연히 바닥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 가도 20개월선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 흐름이 제일 좋고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가지 대림비행코인데, 예전에 그 대림비행코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많이 가져갔던 친구인데 일단 월봉에서 5개월선을 못 돌아갔기 때문에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건 아닌데 이 정도면 그래도 대림비행코도 해도 많이 떨어진 거죠. 완벽한 외바닥은 아니고 이때 작년 9월 달부터 그래도 옆으로 가는 다중바닥권에 있어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는 상태고, 일봉에서 의미 있는 대량 거래는 이때 한 번 들어왔어요. 한 번 들어왔고 꽤 오랫동안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대림비행코도 순간 뛸 수가 있어서 이 정도면 기간이 꽤 된 거거든요. 이때 작년 11월 달에 들어와 놓고서 지금 12월, 1월 거의 한 3달 정도? 지금 3달 정도 조정이 들어오고 기간 중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엄청 없죠. 주식은 거래량이 없을 때 숨어 들어가는 것도 실력이에요. 단 추세가 하향이기 때문에 주봉에서 5선을 깬다든가 이전 저점을 깨게 되면 대응하셔야 되고, 사실은 이런 공간에서 모아갔을 때 대림비행코로 손실 볼 확률은 별로 없어요. 물론 순간 손실을 보고 손실권에 있을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나갈 확률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택거래가 조금 회복이 되고 인테리어 관련주가 각광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가요. 즉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가 이런 데 사지 말라고 그랬죠. 높은 데 사지 말고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자, 현대리바트를 잘 보고 있는 게 중요한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일단 이 친구도 완벽하게 5개선 회복해 준 건 아닌데 이제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죠. 특히나 그 외바닥이 아니에요. 다중바닥이고 이렇게 작년 10월 달부터 바닥권을 잘 지켜준 상태고, 주봉에서도 지금 5선 위에 있죠. 가장 흐름이 좋아요. 네, 일봉에서 보니까 엄연히 앞전에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확실하게 들어왔죠, 얘가. 이제 사실 제가 여기 이때부터 얘를 관중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뛰질 않아요, 뛰지를. 이렇게 우리나라 지수가 무너지면서 조정받고 다시 돌아나가는데 이번에 21선에 올려놓고 거래량이 살짝 늘었죠. 뭔 얘기냐면 현대리바트가 빨리 뛸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현대리바트를 예전에 관중에 놀았다가 잠깐 뺐었는데 이때 뛰었고 옆으로 가죠. 현대리바트는 다른 친구들보다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빨리 보는 게 좋아요. 빨리 보는 게 좋고 21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확률이 크고 특히 앞에 대량거래 터진 날짜가 11월 16일하고 이렇게 11월 25일이거든요. 제가 보통 주식이 빨리 뛰게 되면 옆으로 가다 땡땡 치고 빨리 뛰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길게 눌러주는 애들도 있는데 제가 이걸 보통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이라고 하거든요. 대량 거래가 크게 들어왔을 때 바로 뛰는 애들도 있지만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 뒤에 뛰는 애들도 굉장히 많다. 근데 이게 날짜가 됐다는 거죠. 현대리바트는 잘 보고 계시고. 근간에 유럽에서 그 탄소 배출권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10월 달부터 실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탄소 배출과 관련된 뭐 KC 코트렐이라든가 그린 케미칼, 뭐 KC 그린 홀딩스에 움직였는데 이건 산업, 이건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탄소 배출권 관련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또 하나가 이 친구들도 결국은 인테리어 관련주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건 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멤버방에서 관중에 넣어놓은 적이 있어요. 멤버들 잘 보고 계시라고. 근데 이게 너무 길었죠. 너무 길어가지고 요때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터졌고 또 들어왔어요. 그죠? 너무 길어가지고 지지부진했지만 이제 시작이죠. 월봉에서 다중바닥권에서 이제 5개월 선을 뚫어주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주봉에서도 윗선 위에 있죠.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날 제가 어제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이날 이렇게 음봉 양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서 들어온 대량 거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냥 이렇게 21선만 안 깨면 다시 매수해요. 이해하셨죠? 이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이 중요한 거고 이건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이건 홀딩스도 앞에 거래량들이 잘 숨어 들어와 있고 어제도 빵 흔들고 다시 떨어졌죠. 그러면 그냥 21선 근처에서 매수해요. 이게 뭐 어제 몇 프로 갔다 왔냐? 이 친구가 11% 갔다 왔거든요. 내동매매만 하지 않았으면 제가 그냥 기다렸다 침착하게 종가에 사든가 21선 근처에 사라고 그랬죠. 저희 8시 반쯤에 멤버님들 만나요. 멤버 만나가지고 8시 반에 다 얘기를 해드려요. 얘기를 해서 굳이 올라가는 거 쫓아가 사지 마라. 내동매매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면 그냥 날아가면 우리 게 아닌 거고 가만히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하루 종일 꼬리 달고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냥 기다렸다 지금. 누군가는 내동매매에서 이런 데 물렸고 누군가는 높은 고점에 여기서 물렸겠지만 우리는 최소한 이런 데 안 물린다는 거죠. 안 물려요 절대로. 제가 못 사게 하니까 우리 멤버들은 절대 물릴 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호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도 요렇게 그 21선만 깨지 않으면 21선 깨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이런 위치에 더 뛰어나갈 확률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가 OIMINT인데 이 친구도 확실하게 거래량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월봉에서 원체 바닥권이에요. 완전 대정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뛰어나갈 확률이 크고 이 주봉에서 보게 되면 옷은 회복해졌죠. 그런데 일봉에서 보니까 앞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와 있죠. 지금 이때 몇 프로가 뛰었냐면 거의 17%대였어요. 그러면서 앞에 매집봉이 잘 들어와 있고 살짝 눌러줬죠. 이렇게 세력들은 개인들 끌고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쭉 날아가자면 개인들이 수익을 보는데 쭉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개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이럴 때 다 털려요. 그래 놓고 이렇게 빵 때리죠. 그러니까 지금 OIMT의 자리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그냥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서 가야 어딜 더 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식뿐만이 아니라 그죠? 그 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 금이 됐든 은이 됐든 뭐 부동산이 됐든 간에 싸게 사야죠. 지금 OIMT 자리는 굉장히 낮다. 그러고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테리어 관련주들의 흐름이 지금 뭔가 좋죠. 우리가 많은 시장이 떨어지고 그럴 때 시장의 주도주가 잘 안 보인다고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장의 주도주는 안 보인 적이 없어요. 항상 시장의 주도주는 있는데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으로 어떤 섹터가 변화가 생기고 어떤 종목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지는 우리가 종목의 변화를 잘 보고 있으면 돼요. 매일매일 공부하고 어떤 이슈를 잘 찾다 보면 이러한 종목들의 변화가 생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한국가구 NX야 거래량 변화가 없지만 벽산, 하츠, 대림비에코, 현대리바트, 이건산업, 이건홀딩스, OI마인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앞전에 거래량이 잘 터져 있고 뭔가가 수상하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 거래량이 들어온 지가 벌써 한 달, 두 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더 좋죠. 거래량이 들어오자마자 안 뛰게 되면 한두 달을 고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앞전에 뛴 애들을 지금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인테리어 관련주들은 물론 오늘 뛸지 내일 뛸지 내일 모레 뛸지 명절 지나고 뛸지 아무도 몰라요. 3월 달에 이사철에 뛸지. 그런데
지금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낮고 싸고 앞전에 거래량 들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인테리어 관련주들 아마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제가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에서 알려드렸죠. 그죠? 뭐 보안 관련주 잘 보시라 했고 빅데이터 관련주들 중에 뭐 데이터 솔루션 거의 날아다니고 있고 그죠? 원격으로라든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제약주가 약간 주춤해요. 그런데 제약주도 떨어질 만큼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약주도 반등해 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 물론 제약주 중에 많이 올라간 종목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섹터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 한 잔 먹고 그 HLB 크루즈 좀 볼게요.